조금 전에 프랑스의 이적 전문 매체 푼 메르카토, 어떤 분들은 이 푼 메르카토가 공신력이 어떻다거나 얘기를 하시는데, 푼 메르카토는 꽤나 이 이적 시장에 정통하게 또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매체이고, 그 푼 메르카토의 대표 기자, 1티어 기자 산티 아우나는 예전에 비해 점차 매년 현장에서 취재하고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점점 더 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기자로서 이제는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의 유명 기자, 1티어 기자로 자리를 잡은 기자가 됐죠. 그 산티 아우나 기자가 1시간 정도 전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해당 뉴스를 확인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산티 아우나 기자가 독점이라고 달았다는 것 자체가 내 이름 걸고 내가 직접 취재한 의미 있는 믿을만한 정보다라는 얘기인데, 김민재 선수가 최근 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받고 있는, 또 독일 현지 언론에서 겪고 있는 이 가혹한 평가 속에 올 여름 이적에 대한 마음을 열었다. 그리고 여러 팀들의 관심이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 내용과 더불어서 또 이와 관련해서 한준TV에서 직접 취재한 최신 이적 시장의 상황과 축구계의 상황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며칠 전에 이미 이 독일의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바이에른 뮌헨 담당 기자가 바이에른 뮌헨 구단 쪽에서 김민재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 좋은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것은, 구단 관계자가 직접 세일즈를 하러 다닐 수 없으니까. 김민재 선수가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바이아웃 조항 금액도 1억 1,000만 파운드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다고 팀 입장에서 팀 관계자가, 디렉터가 우리 팔고 싶은데 살 생각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에게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에른 뮌헨 구단 관계자가 플레텐베르크 기자에게 우리 김민재 팔 생각 있으니까 기사 한번 내줘, 그리고 반응 좀 보게 라고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 보도 내용 저희가 이미 얘기해드렸던 이 1차 보도 내용, 너무나 많은 실수를 보이고 있는 생각보다 작은 수비 괴물 김민재 선수를 얘기하는 건데, UEFA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를 하기 전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데어 클라시커 2대2 무승부에서의 실책 장면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은 최종적으로 올 여름 김민재 선수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다이오 우파메카노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파메카노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재편한다. 우파메카노에게 거액의 연봉을 주고 장기 계약을 맺고, 그 외에 이토 히로키라든지 스타니시치라든지 다이어 같은 선수를 백업으로 두고 김민재를 판 값으로 어린 유망주의자,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딘 하위센을 영입을 하겠다. 그런데 딘 하위센의 이적료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도 노리고 다른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도 노리고 있다 보니까 6천만 유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왜냐하면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있는데 지금 주전으로 뛰면서 한창 성장해야 될 딘 하이센을 데려와 놓고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면서 영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기사를 흘리면서 우리가 딘 하이센 영입할 생각이 있어서 김민재도 팔 생각이 있어. 물론 싸게는 안 줘. 고액의 이적료가 필요해. 그러나 우리가 바이아웃 금액 1억 1,000만 유로 그 정도를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한 것이고요. 그에 이어서 나온 보도가 바로 독일을 대표하는 대중지 빌트지의 축구 편집장인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 바이에른 인사이더라는 바이에른 뮌헨 전문 인터넷 매체를 또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의 저명한 기자와 독점 컬럼 계약을 맺고 또 이적 시장에 있어서 흥미로운 소식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영국의 인터넷 매체 코트 오프사이드, 여기에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데일리 브리핑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로마노도 그렇고 여러 벤 제이콥스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이 여기에 기고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티안 폴크 빌트 기자가 플레텐베르크 기자의 1차 보도, 바이에른이 김민재 팔 생각 있다, 그런데 싸게는 못 준다, 적정한 이적료 제시하면 팔 수 있다 라고 알린 것에 이어서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가 그 가격이 그럼 얼마인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구단들이 또 문의하기에
이게 진짜 이게 떠보는 건지 진짜 팔 생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구단 측에서는 일단 시즌이 안 끝났는데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기자에게 또 흘린 겁니다. 그리고 한 기자에게 계속 나가면 그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도 축구 현장에서 많이 이런 이적설 보도나 구단 관계자나 에이전트들이나 두루두루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상대 구단 간의 협상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자를 통해 언론 플레이를 흘리면서 의향을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구단의 분위기를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크 기자가 어느 정도 이적료를 그럼 바이에른이 원하느냐 이에 대한 궁금증을 밝혀준 거죠. 5천만 유로를 제시하면 매각할 수 있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만 28세고 올해 말에 생일이 지나면 29세가 돼서 30대에 접어들긴 하지만 요즘 축구계에서 이번에 리버풀이 반다이크와 2년 재계약을 한 것처럼 선수들의 몸 관리가 잘 되고 선수 수명이 늘어나면서 롱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전성기의 나이고 충분히 더 활약할 수 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지급하고 있는 연봉 규모, 본인들이 느꼈을 때 지난 두 시즌의 경기력은 어찌 보면은 이번에 차라리 나중에 되면 시간이 더 지나면 정리해서 수익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팔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천만 유로는 왜 설정이 됐느냐? 바이에른 뮌헨이 더 받을 생각은 없다.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이끌었을 때 정점을 찍었던 그의 가치는 사실 5천만 유로를 주고 영입한 게 싸게 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달라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나온 것은 바이아웃 조항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의 계약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맞춰서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 2년 동안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을 통해 시장 가치가 아주 높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 4,500만 유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이제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에른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금액이 떨어진 것은 사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수비수로서 또 아시아 센터백으로서 낮은 액수는 아니죠. 이 금액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폴크 기자가 쓴 정보에 따르면 이 금액은 웬만한 유럽 명문 클럽들이 사실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기에 큰 금액이다. 쉽게 김민재 선수가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5천만 유로를 지를 팀이 많지 않다. 그러나 가능한 팀들이 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다. 프리미어리그에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유일한 옵션이다라고 폴크 기자가 알렸는데요. 실제로 이 금액을 알린 이후에 접촉이 온 거예요.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스타일 면으로도 그렇고 김민재 선수 본인도 원래 선호했던 무대이고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도 와퍼드가 제안을 했었고 중국에 가서 또 중국에서 튀르키예, 페네르바체도 갈 때도 뉴캐슬이 관심을 보였었고 에버튼도 관심을 보였었고 또 튀르키예에서 너무 잘해갖고 나폴리로 갈 때도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달려들었었는데 그렇게 꾸준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연결이 되었었지만 페네르바체로 갔던 것은 김민재 선수가 단계를 밟아서 유럽 무대에 적응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정이었고 또 나폴리로 갔던 것은 그때 스타드 렌의 제안도 있었지만 이 스팔레티 감독이 제시했던 비전이라든지 가능성 그런 것들을 실리적으로 따졌고 또 여기에 다음 이적을 위해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을 하면서 나폴리로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에서 맨유의 관심도 있었지만 그때 맨유가 구단의 이 인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와중에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원래 맨유와의 접촉이 먼저 이루어졌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빠르게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면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의 위상도 대단하고 또 독일 분데스리가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을 택했지만 바이에른에서 2년을 보낸 이후 김민재 선수는 이제 오랫동안 연결되어 왔던 프리미어리그를 노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 푼 메르카토 익스클루시브 정보 산티 아우나 푼 메르카토의 1티어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바이에른 뮌헨 소식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한다는 얘기니까 프리미어리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재 우브레 라포르테 이게 프랑스어지만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예전에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좀 비슷해요. 김민재 우브레 라포르테 문을 열었다. 아웅 데파르트 앤 프리미어리그 프리미어리그로 떠나기 위한 문을 열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제목이에요. 본문 내용 보시면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밀도 있는 정보가 나와 있어요. 나폴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김민재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적을 위해 이제 움직이고 있다. 풋 메르카토 저희의 보도에 따르면 28살의 한국 센터백이 올 여름 이적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첼시와 뉴캐슬을 포함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미 그의 에이전트와 이적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한국 대리인도 있지만 이미 나폴리로 이적할 때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때 접촉했던 유럽인 에이전트가 있죠. 포르투갈 쪽에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들과 이미 구단 차원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의견을 묻는 단계가 진행이 됐고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한 것은 그 와중에 첼시와 뉴캐슬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아마 나머지 팀들은 첼시와 뉴캐슬보다는 아래에 있는 팀일 것이다. 그리고 첼시와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가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성적을 통한 리그 랭킹에서 다음 시즌에 리그 5위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첼시 뉴캐슬이 다음 시즌 가능한 유력한 그런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팀들이 지금 경쟁하는 팀들 중에서는 메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은 반다이크 재계약을 했고 맨유 같은 경우에 이미 더리히트를 영입해 놓은 상태고 바이에른에서 사실 맨유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 하면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다는 결심을 했을 때 그래도 그 위상의 팀, 그런 위상의 팀으로 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다 돈이 많고 다 쟁쟁한 팀들이지만 그래도 바이에른에서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팀, 또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 챔스에 나가는 팀을 노리겠죠. 맨시티도 예전에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이미 지난 1월 달에 후사노프하고 비토르 헤이스까지 영입을 했고 스톤스의 계약이 1년밖에 안 남긴 했지만 스톤스도 있고 아케 아칸지에다가 후뱅 디아스까지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금 급히 움직일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아스날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살리바가 이적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아스날의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첼시와 뉴캐슬인데 이 팀들은 예전에도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 뉴캐슬은 스벤 보트만을 영입을 했을 때 후순위로 김민재 선수를 두고 있었어요. 그건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한 독점 정보이고 저희가 출처를 밝힐 수 없지만 아주 유력한 관계자에게 들었던 정보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뉴캐슬과 밀도 있게 연결이 됐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나폴리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만큼 김민재 선수가 아주 큰 평가를 받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면서 가지 못했었죠. 이제는 뉴캐슬이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첼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지만 1순위로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1순위로 여겼던 나폴리로 갔고 또 빠르게 움직였던 바이에른으로 갔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팀과는 이제 인연을 맺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 프리미어리그 팀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첼시와 뉴캐슬을 포함한 여러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에이전트, 김민재 선수의 유럽인 에이전트를 만났고 이야기를 나눴고 이게 화상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요. 어찌됐거나 구단 관계자가 에이전트를 만났다는 거고 이것을 독점을 달고 썼다는 점에 있어서 가짜 뉴스일 수가 없고 산티 아우나 기자는 가짜 뉴스를 쓰는 기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2028년까지 바이에른에 묶여있는 전 나폴리 선수 김민재에게는 세리에 A의 클럽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이탈리아 리그 팀도 김민재가 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영입하려고 한다 관심을 보였지만 그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는 이미 우승했던 리그고 나폴리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접근하는 팀이 다시 나폴리도 아니기 때문에 나폴리가 아닌 다른 팀으로 이탈리아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유벤투스, 인터밀란 이런 팀들도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영입 관심을 가졌었죠. 이것은 나폴리에 가기 전에도 그렇고 나폴리에서 잘했을 때도 그랬는데요. 김민재 선수는 새로운 리그로의 이적을 선호하고 있는데 즉 튀르키예, 이탈리아, 독일 찍었으니까 리그 랭킹상 1위인 잉글랜드가 당연한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라리가가 될 수도 있지만 풋 메르카토가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리그는 프리미어리그가 첫 번째 선택지다.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의 활약상, 출전 기록 등을 소개하고 2023년에 5천만 유로의 바이에른에 입단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레텐베르크가 바이에른의 내부 방침을 알리고 김민재 팔 생각이 있다. 싸게는 안 판다. 하지만 적정까지만 판다. 그 다음에 빌트지 편집장 폴크 기자가 5천만 유로다. 5천만 유로 제시하면 바이에른이 팔겠다고 한다. 그 정보 나오고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가 첼시, 뉴캐슬 그리고 몇몇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접촉했다. 그리고 첼시와 뉴캐슬 이름이 딱 등장한 것은 이 팀들이
선두에 있는 팀들이다라고 알린 것이고, 이렇게 던져져서 기사가 나오면 또 다른 팀들도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금액에 김민재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팀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김민재 선수가 기량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매력적인 옵션이기도 하지만 한국 대표 선수라는 거, 아시아 마케팅으로 투자한 거 외에 또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라는 것도 분명히 김민재 선수를 5천만 유로에 팔겠다고 한 돈을 그의 나이나 최근 바이런에서의 고전했던 모습들을 생각해도 이게 뭐 결국 비싼 가격은 아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팀들이 왜 노리고 있느냐? 먼저 뉴캐슬 얘기부터 해드리면요. 김민재 선수가 뉴캐슬과 접촉이 됐을 때 원래 스벤 보트만이 영입 1순위였고 스벤 보트만을 영입을 했고 김민재 선수는 영입을 하지 않게 됐었는데, 그 스벤 보트만이 올 시즌 계속해서 부상으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스벤 보트만은 왼발 센터백인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또 왼쪽 센터백으로 또 오른발 잡이지만 왼발도 잘 써서 왼쪽 풀백 포지션까지 막 또 소화하면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 보트만의 자리 왼쪽 센터백도 볼 수 있고, 파비안 셰어가 사실 이제는 1991년생 33세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오른쪽 센터백도 보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에 덴번하고 보트만 있고 오른쪽 센터백에 파비안 셰어하고 자말 라셀레스가 있는데, 자말 라셀레스는 오랫동안 뉴캐슬에서 활동을 했지만 솔직히 지금은 경기력적으로 선발로 나올 수 없는 선수이고, 사실 덴번도 늦가기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선수도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라는 거죠. 덴번하고 셰어가 주전으로 뛰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보트만이 멀쩡하면 덴번이 왼쪽 풀백으로 뛰고 이렇게 뛰는데, 다음 시즌 챔스에 나가는 뉴캐슬은 센터백 보강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예전도 아니죠. 지난 시즌에 챔스 나갔다가 좀 호되게 아쉬운 시즌을 보냈었는데, 다음에 또 나갈 때 카라바오컵 우승까지 거머졌고 기대감이 올라갔고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재정적으로도 점차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해서 더블 스쿼드를 제대로 구축해서 수비를 보강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겠다.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주전이 될 수 있는 팀이 바로 뉴캐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썼지만 결국에는 다 이제 많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일단 웨슬리 포파나는 계속 부상이고 유리몸이라서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고, 브누아 바디아시는 솔직히 기대만큼의 어떤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사시는 또 그래서 임대를 보내기도 했고, 찰로바는 그러다가 부상자가 많이 생겨서 임대에서 복귀를 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리긴 했지만 언제든지 팔 생각이 있는 선수이고, 토신 아다라비오요를 그래서 올 시즌에 데려왔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준소하긴 하지만 좀 아쉬운 면이 또 나오는 선수잖아요. 빅클럽, 빅식스 대열에서 확실한 좀 에이스급 수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리바이 코릴은 아직 어린 선수고,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이 포파나의 부상 리스크, 찰로바의 매각 가능성, 그리고 토신 아다라비오의 아쉬움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 마레스카 감독이 빌드업 축구를 또 굉장히 중시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센터백들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의 속도감, 투쟁심 이런 부분들 굉장히 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팀 모두 수비수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하나의 독점 정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영국 언론을 통해서 뉴캐슬이 한국에서 이제 프리시즌 투어, 쿠팡 플레이 시리즈 그 투어를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뉴캐슬이 토트넘과 서울에서 경기를 추진하고 있다.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수익성이 높은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뉴캐슬이 지금 오피셜 확정은 안 됐지만 매우 밀도 있게 진전이 되어 있고, 뉴캐슬이 한국에 와서 토트넘과도 경기를 하고 팀 K리그와도 경기를 하는 이 두 경기를 치르는 메인 초청팀으로 오는 것이 거의 성사 단계에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어요. 뉴캐슬이 왜 오지? 카라바오컵 우승을 하긴 했고 나름 또 유명한 팀이고 하지만은 뉴캐슬이 왜 갑자기 한국 투어를 오지? 맨시티와 아틀레티코가 왔을 때는 사실 그 두 팀 다 챔스 우승을 노리는 또 스페인과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팀들인데 뉴캐슬은 조금 의아하잖아요. 물론 뉴캐슬이 지금 오게 된 것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초청할 수 있는 팀들의 선택지가 클럽 월드컵으로 인해 또 그 외에 다른 일정들이 픽스된 팀들로 인해 또 바르셀로나는 다른 업체에서 초청을 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올만한 팀들의 옵션이 많지는 않았지만 뉴캐슬이 한국 선수 영입에 대해서도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점차 팀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협의가 진행이 됐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맨시티와의 경기를 위해 한국에 왔고 맨시티가 아닌 아틀레티코가 메인이 돼서 팀 K리그와 경기하고 또 맨시티와 경기를 했던 것도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 영입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됐는데 결국 파리 생제르맹에 끼어들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요르카와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로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서 아틀레티코 이적이 깨졌던 거예요. 지금 뉴캐슬도 저희가 사실 뉴캐슬이 한국에 온다라는 소식을 접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서 뉴캐슬이 여러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한국 선수가 있는 팀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이 다 지금 팀을 옮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뉴캐슬이 그나마 지금 한국 선수들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 한국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팀으로서 또 챔스에 나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메이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뉴캐슬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한국에 오나라고 생각도 해봤고 뭐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토트넘을 떠날 생각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올 여름이면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실제 축구계의 현장 관계자들에서 유럽의 관계자들 얘기예요.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또 뉴캐슬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번 이푼 메르카토 산티 아우나 기자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첼시와 뉴캐슬을 비교하면은 첼시가 위상적으로나 뭐 국내 인기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김민재 선수가 팀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잘 뛸 수 있고 본인이 발전할 수 있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창 주가가 높았고 나폴리로 가려고 했을 때도 스타드렌으로 가려고 했던 게 그 감독과의 인연이라든지 감독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게 봤기 때문이고 또 나폴리로 갈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물론 마레스카 감독도 안 좋은 감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솔직히 지금 첼시가 올 시즌 마레스카 체제에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도 좀 보였었잖아요. 하지만 뉴캐슬은 다릅니다. 건강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지 에디 하우 감독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굉장히 좋은 성과, 실적,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팀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사우디 자본이 들어왔지만 벼락부자처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팀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뉴캐슬이 제시할 프로젝트 또 에디 하우 감독이 제시할 전술적인 역할 그리고 한국에 이번에 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본다면 김민재 선수가 올 여름 어찌 보면 이제 6월에 A매치도 치러야 되고 피파 클럽 월드컵도 바이에른 뮌헨과 함께 나갔다가 그 뒤에야 이적이 될 텐데 굉장히 지치고 힘들 여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적을 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클럽 월드컵을 마치고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뉴캐슬과 이제 이적 계약을 맺고 뉴캐슬이 이제 한국에 와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조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프리미어리그로 돌아가는 뭐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또 어떤 팀들이 접근을 하고 또 새로운 오퍼가 오고 여러 팀들이 또 새롭게 등장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첼시, 뉴캐슬 그리고 몇몇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상황 그들이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라는 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뉴캐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은 뭐 끝났지만 분데스리가 우승은 찍고 와야겠죠. 나폴리에서 세리에 A 우승했고 이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면은 미련 없이 바이에른 뮌헨 떠날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도전하고 아직도 뭐 커리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행보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남은 바이에른 뮌헨의 리그 경기는 내일 밤 10시 30분 하이덴하임과 원정 경기 그 뒤에 이재성 선수와의 맞대결인 4월 26일 마인츠전 5월에 라이프치히전, 메넨글라드바흐전, 호펜하임전 등 5경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69점으로 1위고 레버쿠젠이 63점이니까 6점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긴 한데 바이에른이 2경기를 지고 레버쿠젠이 다 이기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골득실 차에서 또 워낙 바이에른이 앞서 있다 보니까 바이에른이 한 3경기 정도를 2경기를 지고 1경기를 비낀다거나 어쨌든 더 미끄러져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기가 뭐 그리 쉽지는 않아요. 물론 바이에른이 챔스 탈락하고 나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수비 라인에 김민재 선수가 아픈데도 참고 뛰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바이에른이 리그 우승의 이 유리한 상황은 지키면서 마치지 않을까. 쉽지 않은 마지막 일정들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분데스리가 우승을 위해 김민재 선수가 남은 기간
전력 투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클럽 월드컵 도전을 또 해보고 휴식을 취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이적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단도 돈 맞으면 내보내고 싶어하고 김민재 선수도 새로운 도전을 원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원하는 팀들이 있다. 모두가 다 원한다. 이적이 잘 안 될 때는 팀이 안 보내고 싶어하거나 선수가 뭐 그 팀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돈을 내고서 데려가고 싶은 팀이 없거나 이러면 이적이 난항을 겪는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5천만 유로 주면 판다고 하고 김민재 선수도 프리미어리그에 좋은 제안이 오면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5천만 유로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이러니까 크게 문제 없이 이제는 어떤 팀으로 가느냐에만 이제 보면 될 정도의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 프랑스 푼 메르카토 산티 아우나 기자의 보도를 중심으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석해드렸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취재한 뉴캐슬과 관련된 이 내한 소식 그리고 이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의 영입 가능성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라이브를 또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한준TV는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전달드릴 수 있는 소식이 나오면은 바로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또 한준TV가 함께하고 있는 이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도 많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제보 영상이 국내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서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어느 한 집의 내부입니다. 갈라진 벽, 무너진 천장, 씻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화장실. 여기는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그야말로 참혹한 환경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건 이곳에 살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한국을 위해 총을 들고 싸웠던 6.25 참전용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만이 아니었는데요. 위태롭게 나무와 청테이프로 고정된 문,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벽과 천장, 시멘트 벽 옆에 생활공간. 이곳 또한 참전용사가 정전 이후 긴 세월을 고단한 가난과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이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프레시, 육군 장교 출신 대표가 이끄는 이 소기업은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참전용사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과 현실을 직접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우리 세대에게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부암을 앓고 있으면서도 씻을 곳이 없어 고통받았던 참전용사, 낡고 고장난 전자제품과 위험한 주거 환경 속에서 일상조차 힘들었던 참전용사, 하루 한 끼조차 버거운 삶을 사는 참전용사. 그들의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고 인프레시는 이를 세상에 알리며 곧장 주거 환경 개선, 전자제품 및 전기세 지원, 식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 지원이 국경을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나라의 참전용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프레시 대표는 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목숨 걸고 전장에 나섰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은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역사적 상징을 담은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 이 티셔츠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참전국의 상징적인 꽃이 담겨 있으며 모든 국가명을 새겨넣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6.25 참전용사분들께 직접 후원되며 놀랍게도 구매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조원서, 박성효, 정인지, 노지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티셔츠를 통해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이 아름다운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플라워 오브 피스 티셔츠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모든 위대한 영웅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